자, 이제 16년 1회까지 오셨다는 거는 16년 3회와 16년 2회는 다 하셨다고 보고, 자, 16년 1회에서 기본 작업 1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적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고요. 기본 작업 2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기본 작업 3에서 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처음 보는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려운 조건부 서식은 아니고 조금은 간단한 조건부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식이라는 게 뭔데, 서식이라는 건 이런 효과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조건부로 주겠다. 즉 조건에 맞으면 효과를 주는 거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효과를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F4, F16 영역의 총점이 200보다 미만인 셀에 지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F4에서 F16, 여기에서 명시된 이 범위를 드래그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여기서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아래쪽에 하살표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보다 작음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 200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범위에서 200보다 작은 셀들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적용할 서식에 보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끝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C4 26에 적용을 하는 거네요. C4 26 드래그 한 다음에 동일하게 홈의 조건부 서식 상위 하위 규칙에 가시면 평균 지금 초과라고 있죠. 평균 초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채우기 색은 연한 파랑, 자, 글꼴이 아니라 채우기라고 따로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연한 파랑은 항상 컬러는 여기 밑에 있는 10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럼 연한 파랑이 이 컬러예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에 가셔서 글꼴색은 빨강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빨간이라고 표기가 되죠? 누르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하면 이런 모양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 작업 3 조건부 서식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입니다. 지난번에는 분석 작업 1에서 이제 시나리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뭐 피벗 테이블, 부분합이 골고루 뭐 섞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이 있었을 때, 어떤 단체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마포도 있고 서초도 있고 노원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뭐 지점이든 아니면 뭐 남자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영업부, 마케팅부 뭐 이런 여러 전체에서 어떤 단위가 있었을 때 그 단위별로 어떤 뭐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걸 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면 어떤 문제인지 대략 보이실 거예요. 일단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드래그를 하고요. 위에 보시면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렬 기준을 눌러보시면 뭐 사원 코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에서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점을 기준으로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원, 마포, 서초끼리 뭉쳐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부분합을 실행을 해야겠죠. 자,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제는 지점별로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요. 그리고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또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반 나누셔야 돼요. 자, 전부 드래그 한 다음에 똑같이 데이터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죠. 누르면 그룹할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그룹별로 모을래? 자, 이거는 항상 물론 문제를 이해하시면 딱 보이실 건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정렬했던 걸로 하면 돼요. 정렬 우리 뭘로 했죠? 지점으로 했죠. 지점으로 했기 때문에 지점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지점별로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점별로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떤 거? 전반기와 후반기의 합계를 구해야겠죠. 총 판매량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일단 확인 눌러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약이라고 적혀 있죠. 요약이 합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원의 합계, 마포의 합계,
그리고 서초의 합계가 구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합계도 구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걸 만약에 저희가 함수로 구한다고 하면 썸 함수를 8번 써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귀찮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또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전부 드래그 해야 되는데 드래그 하실 때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하실 때는 반드시 전체 여기까지 꼭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또 눌러주신 다음 똑같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지점, 사용할 함수는 이번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이죠. 자,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전반기와 후반기 판매량이 아니라 총 판매량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하실 때는 새로운 값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어떤 뜻이냐면 덮어쓰기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버리면 기존에 구해놨던 합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두 번째 하실 때는 체크 해제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정답이 표기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분석 작업 1도 마무리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가 이제 hlookup과 mid 함수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문제를 생각보다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일 때는 하나하나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함수로 문제를 바로 풀이하기 이전에 문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VLOOKUP과 HLOOKUP 혹은 뭐 lookup 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표가 하나 더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즉 우리가 지금 가산 비율이 필요한 건 점수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산 비율 가로 닫고 플러스 추가 점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먼저 구하냐? 일단 먼저 힌트를 드리면 미드로 추가 점수를 구하는 거고요. HLOOKUP으로 가산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순서가 있진 않습니다. 따로 있진 않는데 그래도 뭐 한다고 하면 HLOOKUP으로 가산 비율을 먼저 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가산 비율을 먼저 구해야겠죠. HLOOKUP을 써서 가산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가산 비율이 즉 이거로 3%, 4%, 5%, 6%인데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HLOOKUP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3%, 4%, 5%, 6%를 뭘로 알 수 있죠? 등급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급이 여기 있냐? 있죠. 이거. 즉 빨간색 글자를 이용해서 이 가산 비율표에서 뭐 몇 %인지를 가져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산 비율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는 HLOOKUP 해볼게요. 자, B면 몇 %입니까? 4%죠.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드를 써서 여기서 영어를 뽑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B3에서 B10에 있는 이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B를 찾아야 돼요. 어디 찾아야 돼요? 당연히 이전 시간에 했죠. 가산 비율 표인데 여기서 드래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부터 6%까지 이렇게만 드래그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밑으로 내리면 당연히 이 표가 같이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4를 해서 절대 참조, 즉 고정을 해주시고요. 고정을 한 다음에 이 B를 이 가산 비율표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alse를 해주셔야 되는데 false는 숫자로 0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B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B를 찾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가산 비율이겠죠. 얘는 몇 번째 줄에 있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즉 두 번째 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라고 작성해 주시면 0.04, 즉 0.04가 4%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 해서 혹시나 에러가 안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답이 맞죠? 맞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 거 보면 지금 이제 가산 비율을 구한 건데, 자, 가로 열고 1 더하기 제일 끝에 가서 가로를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뭐 104%, 103%, 105%의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구했냐? 우리가 지금 가로의 안에 있는 부분은 다 구한 거예요. 그럼 왼쪽에 점수는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그럼 점수랑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똑같이 할게요. 는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곱하기 하고 왼쪽에 가셔서 여기서 점수 즉 C3을 클릭을 하시고 엔터 하시면 점수 곱하기 가산 비율이 돼서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항목의 즉 세 번째 숫자 5를 뽑아서 더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세 번째 숫자를 1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숫자니까. 근데 이 다시도 글자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B가 첫 번째, 다시가 두 번째, 5가 세 번째입니다. 는
미드라고 옆에다가 적어주시고요. 미드로 이전에 뽑아봤죠? 미드 해서 어디? 항목 D3 눌러주시고요. 3 하시고 세 번째부터 몇 글자 뽑아야 되죠? 한 글자 뽑아야겠죠? 그래서 한 글자 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구했던 이 총점에다가 더해야겠죠. 추가 점수니까. 이럴 때는 미드만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X 하시고요. 는은 지우면 돼요. 어차피 여기다 여기다 복사할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2에 가서 이 3에다 끝부분에 더하기 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총점이 전부 다 구해지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함수는 2개뿐이지만 이렇게 이제 좀 수식이 긴 경우 커말 1급이나 커말 2급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좀 많이 틀리고 혼자 풀기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2위, 세 번째로 많은 선수는 3위 하라. 그 외에는 공백. 이전에 우리 16년 2회 할 때 비슷한 문제 봤죠? if arrow choose 랭크가 아니라 미드였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if 에러랑 choose는 배웠지만 랭크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는 뭐냐면 내가 현재 몇 등인지를 등수로 나타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아성이 몇 등인지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반에서 몇 등인지 알려면 반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고, 내가 전교에서 몇 등인지 알려면 당연히 누구랑 비교해야 되죠? 전교생이랑 당연히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손아성이 홈런 레이스 결과, 즉 이 손아성부터 김태훈까지의 자료가 있는데 이 친구들, 이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10개의 자료랑 비교했을 때 몇 등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몇 등인지 일단 알아야 1인지 2인지 3등인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랭크를 제일 먼저 써야 되고요. 그리고 choose, 그리고 if 에러 순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부터 한번 써볼 건데요. 는 랭크를 써서 버전이 다르기는 한데 2013 버전 이후로는 랭크 EQ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겼을 거예요. 랭크랑 랭크 EQ가 동일한 거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문제 자체가 16년도에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즉 2010 버전을 가지고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랭크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랭크 EQ로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랭크 EQ와 랭크는 완전히 거의 동일한 함수기 때문에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랭크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랭크를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랭크 EQ도 쓰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름만 달라요.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함수 켜보겠습니다. 자, 넘버는 뭐냐? 내 점수, 즉 이 자리는 누구의 점수입니까? 손아성이라는 선수의 점수기 때문에 이 넘버는 손아성의 점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 17을 넣어주고요. REF, 뭐 레퍼런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떤 거냐, 이 J3, 즉 17점과 비교할 다른 친구들, 즉 반에서 몇 등인지 알려면 반 애들 전부가 들어가야 되고, 전교에서 몇 등인지 알려면 전교생 애들 전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점수 포함입니다. 즉 J3부터 J12까지 전부 드래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를 나중에 잡아 당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이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F4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오더는 뭐냐?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애가 1등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점수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1등이죠. 뭐 99점이랑 80점이 있었을 때 우리는 99점한테 1등을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름차수는 뭐냐? 달리기라든지 벌점 같은 거 있죠. 오히려 낮을수록 좋은 거. 달리기는 10초보다 5초대가 빠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름차순.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내림차순을 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 랭크 등수를 구할 때는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림차순은 문제에 보시면, 문제가 아니라 함수 인수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두셔도 되고요. 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오름차순 할 때는 1부터 뭐 아무 숫자나 적으시면 여기 true라고 나오죠. 이 true라고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1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림차순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워두고 저는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등수가 나옵니다. 그죠? 자, 자동 채우기 하면 등수가 이렇게 잘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혹시나 F4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4를 안 하면 똑같은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자동 채우기를 해서 내가 랭크를 잘 구했는지 체크해 두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만 구한 다음에 이 등수를 이거 등수 맞으니까 그냥 믿고 다음 거 뭐 choose, 나중에 if error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못 찾는 건 아니고 뭐 랭크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사실 if 에러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choose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안 가면 나중에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를 다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고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랭크를 구했으니까 이제 choose를 써야겠죠. 는은 빼고요. 똑같이 컨트롤 X 하고요. choose 안에 넣어야겠죠. 인덱스 넘버에 컨트롤 V 하시고요. 1등이면 우리 어떤 거 하기로 했죠? 1위, 2등이면 2위, 3등이면 3위, 4등이면 5등이면 6등이면 공백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공백을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적어도 되지만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1, 2, 3등만 적고요. 자동 채우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에러가 나요. 왜? 추즈에서 안 적었거든요. 그럼 이 에러 난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if 에러를 써서 다 날리셔야겠죠. 자, 컨트롤 X, if 에러,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서 공백이잖아요. 공백은 비워두는 게 아니라 쌍따옴표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확인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1등에서 2등, 3등만 남고 나머지 등수는 다 공백으로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은 or, and, if 이렇게 나오죠. 어쩌다 보니까 계속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풀고 왼쪽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뭐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너무 순서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를 푸시다가 조금 이해가 되면 그게 보이실 거예요. 순서가 진짜 아무 의미 없구나.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문제에서는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이거는 or가 되겠죠. 근무나 출근 둘 중에 하나만 80 이상이면 된다. 근데 외국어는 9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 근무? 해외 근무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국내 근무를 한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and랑 or랑 if가 이렇게 쓰여져야 되고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or부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근무나 출근, 즉 노란색으로 제가 이 표기한 얘들은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고요. 빨간 글자로 표기한 이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몇 점이 넘어야 돼요? 90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노란색은 or가 되고요. 이 노란색과 이 외국어는 and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or를 먼저 풀어볼게요. 는 or 함수마법사 키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무 강용성의 근무 점수가 몇 점보다 이상이어야 되죠? 8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출근은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다 true가 나올 겁니다. 자, 왜? 둘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심 이 친구 보면 근무는 72점이라서 미달이지만 출근이 99%예요.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무나 출근은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해외 근무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왜? 외국어가 더 중요하거든. 뭐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국어가 일단 90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and를 쓰는 거예요. or를 컨트롤 X에서 복사를 하고요. 잘라내기 하고요. and 작성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떤 거 해야 되냐? 외국어를 D18을 눌러서 이게 이상 돼야 돼요. 몇 점보다 이상? 90보다 이상이 돼야 해외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죠. 확인하면 외국어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alse랑 true랑 되죠. 그럼 여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true면 결국 어디 근무? 해외 근무. false면 국내 근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결국 우리가 한글로 바꿔줘야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if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X, if 하시고 함수 마법사 키고요. 여기서는 그냥 컨트롤 V 해서 and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and를 넣고 true면 어떻게? 우리는 해외 근무. 자, 쌍따옴표 안 넣으셔도요. 탭하면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게 아닌 사람은 국내 근무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답이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3번도 끝이 나겠네요. 자, 이제 4번입니다. 표 4에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를 셀에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사원수입니다. 그죠? 수기 때문에 합계도 아니고. 자, 이 문제 보면 dcount, dcount A, dsum 함수 중 알맞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개수잖아요. 사원수기 때문에 dsum은 아닐 겁니다. dsum은 아닌데 그럼 dcount가 있고 dcount A가 있는데 도대체 뭘 사용해야 되냐? 자, dcount는 어떤 함수냐? dcount는 그냥 숫자만 세워주는 함수고요. dcount A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세워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숫자만 세워주는 함수를 써야 될지 문자도 같이 세워주는 함수를 써야 될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니까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동그라미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카운트 A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카운트 A를 쓰는데 일단 D가 들어가죠. D가 들어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했지만 여기 위에 있는 헤드 부분을 꼭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하기 전에 밑에 보면 이렇게 빈칸이 있죠. 자, D가 들어가는 함수 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고급 필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고급 필터 조건을 여기에 넣듯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모든 부서가 아니라 홍보부 친구들만 개수를 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서명이 컨트롤 C, 컨트롤 V, 홍보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디카운트 A를 사용해서 개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디카운트 하고요. 탭을 하신 다음에 위에 함수 마법사 킬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드래그. 자, 노란색 꼭 포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세야 되냐? 사원을 세야 되냐? 부서를 세야 되냐? 어디를 세야 되냐? 보니까 사랑의 집에 한 사람들을 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집 몇 번째? 클릭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그리고 그냥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인데 전부 다 세면 안 되고 누구만 세야 돼요? 홍보부만 세야겠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홍보부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명이 나오죠. 그럼 2명이 정답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4번도 마무리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은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여 셀에 표시하라 돼 있죠. 라운드와 에버리지 ifs를 줬죠. 라운드를 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반올림 하라 이거기 때문에 정답이 있어야 반올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라운드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에버리지 ifs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에버리지 ifs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즉 평균을 구하고는 싶은데 조건이 2개 이상인 거예요. 1개 이상인 거죠. 보니까 조건이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애들이니까 average ifs 해서 함수 마법사 키고요. average range를 먼저 구해야 돼요. average range 어디 평균? 전공, 교양, 총점 중에 어떤 평균을 구할 거예요? 총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생물이 아니어야 돼, 학과가. 자,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드래그 하고요. 아니다 배웠어요. 아니다가 뭐냐면 다이아몬드 뭐가 아니야? 생물이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공이 3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공 드래그 하고요. 이상이다. 3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81.667 나오거든요. 요게 답이에요. 그럼 선생님, 자 이렇게 하면 어차피 문제에서 제시했을 때 소수 첫 자리까지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미 나오는데 굳이 라운드를 쓸 필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거 왜 그러냐면 문제를 낸 사람들이 여기서 자릿수를 이렇게 제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81.677777인데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니까 표시 형식에 의해서 반올림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81.7이 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81.7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X 라운드 하고요. 함수 마법사 켜서 컨트롤 V 하고요. 여기서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려면 어떻게? 4를 입력하면 소수 넷째 자리까지 하는 거고요. 3을 입력하면 소수 셋째 자리까지 하는 거. 2를 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1을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딱 반올림돼서 결과를 보여주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확인하면 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마무리가 다 됐네요. 자, 차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전에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못 풀 요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이제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버전이 올라가서 이 제거하는 거를 그냥 데이터 선택해서 체크를 끄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걸 끄는 거는 숨기는 개념이지. 즉 여기서 이제 포도를 없애라고 되어 있거든요. 1번에 보면 이렇게 하면 포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포도를 삭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숨기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정답 인정이 안 될 거고요. 자, 삭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위에 표에 색깔 칠해진 거 보이시죠? 이 전체 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보라색과 빨간색과 이 파란색의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차트를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포도를 지워야 되죠. 그러면 포도는 이 보라색 이 친구와
여기 파란색에 있는 이 세 개의 자료를 즉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표에 있는 자료를 지우면 안 되고요. 선택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하셔가지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자, 그럼 이런 표기가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편집을 할 수 있는 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범례 계열에서 편집을 하는 칸도 있고요. 가로축에서 편집을 하는 기능도 있는데, 자, 가로에 가서 보면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포도는 필요가 없죠. 다 지워요. 다 지우고 나서 오렌지, 파인애플, 사과까지만 드래그하고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꾹 누른 상태에서 딸기, 바나나를 드래그 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 포도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D7, E7, F7에 있는 이 요소는 아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없애주셔야 돼요. 자, 단백질 눌러가지고 편집을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건 계열 이름이기 때문에 계열 이름에 깜빡깜빡거리죠. 자, 우리 계열 값에서 포도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우고요. 똑같이 2부터 1까지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딸기, 바나나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비타민도 해줄게요. 지우고 583 컨트롤 누르고 78 칼슘도 동일하게 편집 계열값 지우고요. 622 32 확인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제거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2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라 돼 있어요. 차트 위로 추가하라. 자, 차트 위로 추가해야 되니까 차트 클릭하시고요. 위에 보면 디자인 있죠. 디자인의 제일 왼쪽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차트 제목 있어요. 여기 보면 차트 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가일별 띄우고 영양소 작성하고 밖에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3번 세로축 제목은 세로 제목으로, 가로축 제목은 추가래 제목으로 추가하라. 이 추가도 차트를 동일하게 눌러주시고요. 차트 요소 추가해보면 축 제목 있죠. 둘 다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가로축은 그냥 드래그해서 파일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축 제목,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조금 달라요. 영양소 가로 열고 그램인데,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축 제목 서식이라고 보이죠.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크기 및 속성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텍스트 방향에 보면 모든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스택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지금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택형이 세로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택형 눌러주면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의 최대값을 10, 주단위를 2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세로축이 요거예요. 숫자 0부터 9까지 작성되어 있는 거. 자, 우리는 최대값이 9고 주단위가 1씩 증가하는데 문제에서는 2씩 증가하고 최대값을 1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자, 눌러도 뜨긴 하는데 정확하게 할 때는 그냥 숫자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 축 서식하면 이렇게 창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최대를 9가 아니라 10으로 바꾸고요. 주 단위를 1이 아니라 2로 바꾸고 엔터 하면 그림과 같이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차트 영역 차트 스타일을 18로 하라고 돼 있는데 18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9버전에 있었던 거고, 신버전에는 2016 버전도 그렇고 오피스 365 요즘 나오는 엑셀 버전 같은 경우에는 14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끝날 거예요. 오늘은 차트까지 했고, 이제 16년 다시 3번, 16년 2회, 16년 1회 이렇게까지만 해도 사실 문제 구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물론 다른 유형의 문제도 나오겠지만 요것만 어느 정도 되면 합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학원 오셔서 혹은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여러 문제, 최소 합격하려면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풀어보셔야 돼요. 3문제 정도 풀었다고 자만하시지 말고 계속 풀어볼게요.